안녕하세요. 소주TV입니다. 오늘은 9년간 은행원으로 재직한 여성을 인터뷰해보았고요. 그럼 1편으로 은행에서의 퇴직 이유와 단점을 간략히 영상으로 제작, 2편에서는 그래도 은행원이 돼야 하는 이유를 만들겠습니다. 소주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인의 1인칭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금융지식을 접할 기회는 많지만 고객님들 상품 관리하느라 내 펀드 수익률 확인 못할 때도 있다. 늘 공부하고 연수받고 자격증 취득해야 한다. 취업해서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한 건 오산이었다. 업무 강도, 일하는 시간 대비 결코 급여가 많은 편이 아니다.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디에나 있다. 그리고 일 안 하는 직원도 많다. 영업시간 중에 너무 바빠 화장실에 제대로 못 갈 때도 있다. 한 지점에 익숙해질만 하면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이 나서 또다시 적응해야 한다. 지바지 지점, 바이 지점 한가하고 근무 환경이 좋은 지점에 계속 있을 수 없다. 그 반대의 곳은 헬이라 부른다. 고객이 너무 많거나 퇴점 시간에 맞춰오는 고객이 있으면 셔터 내리고도 1시간이고 계속 일해야 한다. 셔터가 내려간 후에도 당일 마감을 해야 하는 업무로 늘 바쁘다. 늘 실적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요즘 은행 환경이 많이 바뀌어 전보다 업무 소화량이 많다. 적다 보니 은행이란 일터는 나에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곳이었나 보다.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살아 숨쉬는 곳. 나는 은행 생활 대부분을 장점이라 여기는 것들에 중점을 두고 비교적 행복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근무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긴 시간 근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은행원의 실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실적 압박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다. 은행에서 실적은 공기와 같은 것이다. 은행이 돈을 버는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팀에서 실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매년, 매분기, 매월, 매주, 매일의 목표였다. 나도 늘 실적 압박을 받으며 근무했다.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게시를 꼭 해야 해서 동생의 지인에게까지 도움을 받는 일도 있었고, 신용카드와 청약저축 판매는 모든 업무를 할 때 꼭 부수로 챙겨야 하는 숙제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요즘은 펀드, IRP 퇴직연금 유치에도 윗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권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나는 실적을 채워야 한다는 자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다. 실적이란 지점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노인 동일한 상황이었고, 내가 많이 권유하면 그만큼 많은 성과가 따라오기도 하고, 반대로 한 고객님께 공을 많이 들였는데도 실적이 되는 상품을 거부하는 실망스러운 상황도 자주 있었고, 그냥 물 흐르듯 매일 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좋은 편이라 회사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는 인간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다. 또라이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가끔 아주 이상한 직원을 만날 때 외에는. 하지만 결국 퇴사를 하게 된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다. 새로운 지점으로 인사이동이 나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내가 원치 않는 팀에서 근무해야 하거나 업무가 바뀌어 또다시 신입으로 돌아가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할 때 많은 시간이 들고 체력이 많이 소모된다. 은행 생활을 돌아보니 내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자 퇴사를 생각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개인 대출 업무를 새롭게 배우며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까지는 3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기간 동안 점심 저녁을 챙기지 못하고 야근한 날도 있었다.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했고 아마 미련하다고까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 성격이 그러한 걸 어찌하란 말이냐. 뭐든 될 때까지 해보는 게 내 마음이 편했다. 다양하고 많은 상품들을 단기간에 소화해내고 싶었고, 고객들에게도 못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가끔 고객님들이 까다로운 업무라 다른 은행에서, 다른 지점에서 이 업무를 못한다고 여기를 찾아왔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 화가 많이 났었고, 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요즘은 은행 점포를 많이 줄이는 상황이라 지점이 통폐합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 지점으로 고객들이 많이 몰리고 한 직원이 소화해야 하는 업무량도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그리고 일을 안 하는 직원들이 꽤 있어서 일을 하는 직원만 계속하는 그런 실상이 있었다. 내 성격과 은행의 이러한 흐름이 만나자 업무량은 당연히 늘어났고, 야근을 밥 먹듯이 일주일에 한 번 가정의 날을 빼고는 거의 9시에서 10시까지 야근했다. 처음 배우는 업무라 서툴고 시간이 오래 걸린 탓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를 조금만 버티면 개인 대출 업무는 또다시 밥 먹듯이 하는 시점이 분명 올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지점의 특수 상황들이 겹쳐지며 나는 극한으로 힘든 상황을 경험해 보았고, 충분히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버텨왔다. 이런 태도와 노력이라면
앞으로 못할 것은 없을 것이란 판단이 섰다. 그래서 내 하루와 노력을 12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써야 하는 이곳 말고 내가 열정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오는 일을 해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과거의 은행과 지금 은행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나가서 내가 해보고 싶은 일들을 경험하며 내 노후를 준비하고 싶었다. 내 목표는 파이어족이 되는 것. 노후 걱정 없이 넉넉한 돈을 벌어놓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육아하며 대기업 연봉 이상 벌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간과 돈, 어떠한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내 목표이다. 진정한 부를 이루고 이 방법을 공유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며 사는 것. 몸과 마음이 풍요로운 삶을 가능한 한 빨리 살아보고 지속하는 것이 내 최종 목표다. 은행원의 단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다.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은행 생활하는 직원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은행에 입사하려는 분들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질문. 그런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답변. 34살 나는 충분히 젊고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건 퇴사를 결정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했던 첫 직장을 그만둘 때에도 안정적인 걸 포기하고 새로운 곳에 취업하기에 늦은 결정이 아닐까 하는 지금과 비슷한 고민을 했었다. 퇴직 후에 은행 입행을 목표로 합격에 필요한 스펙을 1년간 집중해서 만들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금융 분야의 자격증과 고득점 토익 점수, 자소서에 한 줄 끼워 넣을 수 있는 중간 이상의 토익 스피킹 점수까지. 지금 생각해보니 전에는 전혀 관심 없고 어려웠던 분야에 도전해서 제 취업에 성공했던 아주 소중한 경험이 이미 있다. 첫 번째 도전은 누구나 선망하는 직장 들어가기를 목표로 시작했었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도전은 부모님이나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도 아니고 오로지 나를 위해 나로 인해 시작하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다. 내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90살을 훌쩍 넘길 것이다. 지금 내가 30대 중반이니 인생의 3분의 1을 살아온 것. 앞으로 3분의 1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은 과거에 내가 생각했고 행동했던 것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지금의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원하는 모습의 미래의 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성공해서 뿌듯함을 맛보던 실패해서 수렁에 빠지던 전자이던 후자이던 다 늙어서 해보는 것보다 지금 젊을 때 해보는 게 수천 배는 낫다고 생각한다. 지금 내 마음속에 생긴 이 태풍의 소용돌이 같은 희망을 크게 키워보자. 이런 마음이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도 든다. 꼭 꾸준히 변치 않고 해내고 싶다. 인터뷰 중간중간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 정말 아름답게 보이며 현실에 대한 자각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 괜한 걱정은 잠시 비워본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종료하며 충분히 공감 가는 내용 정말 감사드립니다.